나 사람 만났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남편 준호는 그렇게 말했다. 비가 오던 밤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담담했다. 나는 한참을 그를 바라봤다. 언제부터? 6개월. 숫자는 정확했다. 거짓말이 아니라 결심이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이미 오래된 선택이었다. 우리는 평범한 부부였다. 결혼 12년 차, 초등학생 딸 하나, 대출이 조금 남은 아파트. 싸움은 있었지만 파국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였을까? 돌이켜보면 우리는 대화를 줄였다. 아이 이야기, 학원 이야기, 카드값 이야기, 감정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당신 오늘 힘들어 보여. 이 말 대신 저녁 뭐 먹어? 가 늘어갔다. 사랑이 사라진 건 아니었다. 그저 관리하지 않았다. 그 여자는 직장 동료였다. 35, 이혼 경험 있음, 아이 없음. 준호는 말했다. 그 사람은 내 얘기를 들어줬어. 나는 웃음이 났다. 나도 들었어.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해줬어. 그 문장에서 처음으로 균열이 보였다. 준호는 승진해서 2번 밀렸다. 후배가 팀장이 됐다. 그날 그는 집에 와서 말했다. 요즘 회사가 이상해. 나는 위로 대신 현실을 말했다. 그래도 월급은 나오잖아.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에게 필요한 말도 아니었다. 그는 회사에서 작아졌고 집에서는 역할이 당연해졌다. 그 사이에서 존재감이 사라졌다. 분류는 사랑이 아니라 인정에서 시작됐다. 그 여자는 말했다고 한다. 팀장님 없으면 저 못 버텨요. 그 문장은 준호를 다시 중요하게 만들었다. 사람은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는 곳으로 기울어진다. 그는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자신을 다시 찾은 기분에 빠졌다. 나는 한동안 나를 탓했다. 내가 무심했나? 예전처럼 웃지 않았나? 하지만 상담을 받으며 깨달았다. 배신은 선택이다. 외로움은 이유가 될 수 있어도 면죄부는 아니다. 이혼 조정 중 그가 말했다. 당신이 싫었던 게 아니야. 그럼 내가 싫었어. 그는 스스로를 실패자로 느꼈다. 가정에서는 가장, 회사에서는 밀려난 중간 관리자. 그 사이에서 그는 점점 투명해졌다. 그 여자는 그 투명함을 지워줬다. 잠시. 하지만 인정은 의존으로 바뀌었다. 그 여자는 점점 요구했다. 주말에도 보고 싶어. 왜 아직 이혼 안 해? 준호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 관계가 자존감을 채우는 게 아니라 빨아들이고 있다는 걸. 딸아이는 어느 날 말했다. 아빠 요즘 웃는 게 이상해. 아이들은 감정에 민감하다. 그는 딸의 눈을 피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그는 이미 잃고 있었다. 나는 물었다. 당신 그 사람 사랑해? 그는 오래 침묵하다 말했다. 아니, 그럼 왜? 그는 힘없이 웃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 그게 전부였다. 대단한 사랑도 운명도 아니었다. 인정받고 싶은 한 사람의 결핍이었다. 준호는 결국 그 여자와도 틀어졌다. 이유는 단순했다. 그가 이혼을 미루자 그녀는 말했다. 결국 나도 당신한테는 위로용이었네. 그 말은 정확했다. 그는 사랑을 준 게 아니라 필요함을 소비한 것이었다. 그녀는 떠났다. 준호는 혼자가 되었다. 가정도 관계도 모두 잃은 상태로 불륜 소문은 회사에도 퍼졌다. 직접적인 징계는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졌다. 회의에서 발언이 줄었고 프로젝트에서 배제됐다. 사람들은 정중했지만 거리를 뒀다. 존중은 한번 무너지면 복구가 어렵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가 원했던 인정은 존중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걸. 나는 상담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왜 당했는지를 알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상담사는 말했다. 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가 더 중요해요. 나는 처음으로 내 삶을 생각했다. 엄마로, 아내로가 아니라 나로. 오래 잊고 있었다. 딸아이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아빠, 우리 싫어? 그 질문은 칼 같았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빠는 잘못했어. 하지만 너를 싫어해서 그런 건 아니야. 아이에게 필요한 건 상세한 진실이 아니라 안정감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아이 앞에서 울지 않았다. 이혼 조정 마지막 날 준호는 말했다. 나 상담받으려고. 나는 놀랐다. 왜? 계속 이런 식으로 살 것 같아서. 그는 처음으로 외부가 아니라 자신을 문제로 보기 시작했다. 상담에서 그가 마주한 건 어린 시절이었다. 엄격한 아버지, 칭찬에 인색한 집안, 잘했다는 말을 거의 듣지 못했다. 그는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증명하려 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지만 인정은 외부에서만 찾았다. 그가 불륜에 빠진 진짜 이유는 사랑 부족이 아니라 자기 확신의 부재였다. 그는 말했다. 내가 찾던 건 여자 아니었어. 나였어. 그 말은 아이러니하게도 정확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잃고 있었다. 하지만 깨달음은 대가를 치른 뒤에 왔다. 가정은 이미 붕괴됐다. 나는 이혼을 결정했다. 복수가 아니었다. 경계였다. 나는 누군가의 결핍을 대신 채워주는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 그 말은 그에게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하는 선언이었다. 이사 가기 전날 준호는 말했다. 혹시 다시 가능할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하지만 관계는 다르잖아. 그는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붙잡지 않았다. 불륜의 진짜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사랑이 식어서도 아니고 배우자가 부족해서도 아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비교 속에서 무너진 자존감, 대화 단절, 책임 회피, 그리고 선택. 모든 것이 겹쳐진 결과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이유가 있어도 결정은 한 번이다. 그 선택의 책임은 결국 본인이 진다. 준호는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혼자 사는 집은 조용했다. TV를 켜도 불을 켜도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처음 한 달은 자유처럼 느껴졌다. 간섭도 없고 눈치 볼 일도 없었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그 자유에는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저녁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회사에서도 그는 점점 존재감이 옅어졌다. 예전처럼 회의에서 의견을 내지 않았다. 자신감이 아니라 확신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역시 준호 팀장님이라고 말해주던 시절이 그는 그리웠다. 그런데 그 말이 실력 때문이 아니라 이미지 때문이었음을 이제야 알았다. 이미지가 무너지자 평가도 달라졌다. 면접 교섭날 딸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예전처럼 달려오지 않았다. 학교는 어때? 응. 대화는 짧았다. 그는 깨달았다.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안정감이라는 걸. 그 안정감을 그가 먼저 깨뜨렸다. 나는 작은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다. 주제는
관계 속 자존감, 아이를 키우며 이혼을 겪으며 상담을 받으며 배운 것들을 정리했다. 반응은 생각보다 좋았다. 사람들은 공감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배우자가 아니라 나 자신의 이름으로 서기 시작했다. 그 여자는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 준호는 한 번 연락을 시도했다. 답은 짧았다. 우린 서로의 결핍이었지 사랑은 아니었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됐다. 기댈 대상도 돌아갈 자리도 없는 상태. 그제야 진짜 공백이 시작됐다. 그는 상담사에게 말했다. 나는 늘 누군가의 평가로 나를 확인했어요. 상담사는 물었다. 그럼 당신 스스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 질문에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평생 타인의 눈으로만 자신을 보았던 사람은 자기 시선을 갖고 있지 않았다. 딸은 중학생이 되었다. 학교 발표 주제는 신뢰였다. 그녀는 발표에서 말했다. 신뢰는 실수보다 숨김이 더 무너뜨린다. 준호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그 문장은 그를 향한 것이었다. 어느 날 그는 나를 만났다. 왜 나는 그 선택을 했을까? 나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외로워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믿지 못해서였어. 그는 고개를 떨궜다. 그게 가장 정확한 이유였다. 시간이 흐르며 그는 조금씩 달라졌다. 과장하지 않았고 핑계대지 않았다. 작은 성공에도 남의 인정을 찾지 않았다. 하지만 관계는 돌아오지 않았다. 성숙은 보상과 함께 오지 않는다. 불륜의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다. 외로움, 비교 속 열등감, 인정 중독, 자기 확신 부족, 그리고 선택. 그 모든 것의 뿌리는 자기 자신과의 단절이었다. 그는 자신을 잃었고 그 공백을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 했다. 하지만 타인은 구멍을 메우는 재료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재결합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게는 되었다. 그는 늦게 도착했고 나는 먼저 떠났다. 딸은 우리보다 단단해졌다. 불륜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인식의 문제였다. 자신을 잃은 사람은 관계를 지킬 수 없다. 그리고 자신을 찾은 뒤에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 이 이야기는 배신의 기록이 아니라 성장의 기록이다.